안녕하세요. 심재훈입니다. 오늘은 KB 일부 부동산 데이터 분석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제 여러 프롭테크 사이트나 공공기관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KB 리브 부동산이야말로 이 부동산 거시 시황 분석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KB 리브 부동산 사이트가 개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첫 화면 지도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친화적인 화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 사이트를 기억하시는 분께서는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제공하는 메뉴나 기능들은 다 똑같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KB 통계라고 빨간색 테두리가 있죠? 여기를 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간 통계, 월간 통계 두 가지의 탭이 나오죠? 여기서 주간 통계를 클릭해보고 주간 시계열 엑셀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주간 시계열의 첫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에 매매 증감, 전세 증감, 매매 전세 지수, 매매 전용 면적별, 전세 전용 면적별 등 여러 가지 데이터 시트가 나오죠. 각각의 시트를 클릭해보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월간 통계 탭을 클릭해보면 마찬가지로 월간 시계열 엑셀 파일이 나오고요.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월간 시계열 같은 경우는 각 그 월차별의 매매 전세 지수뿐만이 아니라 PIR, 담보대출 PIR, 그리고 매매 전세 지수에 대한 이제 다른 제공 데이터, 그리고 전세가율까지 50가지 정도의 분석 툴이 있습니다. 주간보다는 월간이 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를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매매 전세 증감이 있겠고, 그 다음에 매매 전세 지수가 이렇게 있겠죠. 매매 전세 증감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이번 주에 증감률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간에서만 이제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매 전세 지수는 주간하고 월간 둘 다 해서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전용 면적별로도 나와 있고, 월간에서는 아파트, 단독, 연립 이런 주거 형태별로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우위 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가율은 월간에서만 나오고 그 밖에 매매 거래 지수, 전세 거래 지수, 전세 수급 지수, 매매 거래 지수, 전세 매매 수급 지수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제일 분석을 많이 할 것은 아무래도 전주 대비 전세 매매 증감, 그리고 매매 전세 지수겠죠. 그리고 전세가율 정도를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간 시계열의 이제 매매 전세 증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매매 증감 시트에 나와 있는 거죠. 먼저 전국 평균이 있고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지고 각각의 구별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6개 광역시 평균이 앞에 있고 부산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요 다음 시트를 보면은 이제 부산의 구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대구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인천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10월 25일 현재의 주간 시황을 한번 볼까요? 서울 같은 거 보면은 먼저 색깔이 이렇게 노랗고 빨갛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상승률에 따른 이제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0에서 0.2% 미만의 변동률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짙은 색은 0.2에서 0.4, 0.4에서 0.6, 0.6에서 0.8 이렇게 색깔이 점점 짙어지고 1%까지가 이제 최고 가장 짙은 빨간색으로 나오겠죠. 21년 들어서 뭐 하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란색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락하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는데요. 파란색 시트는 여기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부산을 이렇게 보면은 서울보다는 서울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도 올해 이제 대체적인 상승 추이를 보이는데 특이한 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대 그리고 수영구, 동래구 우리 흔히 해수동이라고 하는 부산 핵심 3개 지역 위주로 이렇게 상승률이 컸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하반기 들어서 입주 물량의 부담 때문에 상승률이 많이 그 제로에 가까운 형태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인천은 올해 그 16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죠. 그럴 만큼 빨간색이 아주 짙은 형태를 볼 수가 있으니까 올해 가장 상승률이 컸던 형태를 여기서 이제 색깔로 볼 수가 있겠네요. 계속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은 이제 광주, 대전, 울산, 그리고 5개광역시 평균 이렇게 나와 있죠. 광주는 이제 상반기 때 조용하다가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대전은 전반적으로 예, 연 중간 4, 5, 6월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강세인 걸 볼 수가 있죠. 울산도 뭐 전반적으로 그 강보합인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평균치 이외에 여기 세종이 나와 있네요. 세종은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이죠. 그런 만큼 올해는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수치도 보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는 약보합 추이를 이제 보이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광역시 단위가 끝나면 이제 시도 단위로 넘어가는데요. 경기도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수원, 성남, 고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거대 지자체 산하에 있는 기초 구 단위로 이제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죠. 확실히 경기도도 올해 들어서 많이 상승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다면은 성남하고 고양은 상반기 때 많이 오르고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이제 강세가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은,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남부권의 이제 강세를 그대로 대변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 계속 오른쪽으로 넘겨다 보면은 안양, 그리고 부천, 평택, 안산 이렇게 다른 이제 시군구 단위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아주 빨갛죠. 강한 상승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거리가 멀어서 흔히 말하는 최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지자체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평택, 그리고 오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안성이 있죠. 안성. 이런 곳들의 상승세가 아주 강하죠. 다른 한편으로 북부권에 이제 외곽을 형성하고 있는 양주, 동두천, 그리고 의정부가 있겠네요. 올해 들어서는 이런 외곽지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서남권에서 외곽인 안산도 상당히 강하죠. 이렇게 보면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올해 강했지만 외곽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세가,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한 전형적인 그 순환매의 확산 강세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쭉 넘겨보시면은 강원, 충청, 호남, 영남으로 이제 모든 지자체 데이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간시 계열에서 매매 지수에 대한 시트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전주 대비 이제 증감을 지나가지고 2019년 1월 14일을 100으로 놨을 때 현재의 시세를 이제 백분위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매매 지수, 전세 지수 모두 백분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전세 지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교 분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매매 가격 지수에서 전국 데이터, 서울 데이터, 부산 데이터를 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테두리를 친 시트를 엑셀의 빈 시트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갖다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2008년 4월 7일부터 주간 데이터는 집계가 시작됐거든요. 여기서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모두 데이터가 갖다 붙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전체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체 지정을 하는 방법은 컨트롤 Shift 방향 아래 키를 갖다 놓으면 전체 지정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부분을 잘 보세요. 삽입 탭을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2차원 꺾은 선형의 가장 기본 데이터를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프는 이미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전국, 주황색이 서울, 회색이 부산 그래프를 기본적인 형태로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조금 보기 좋은 형태로 편집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제목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텍스트를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전국, 서울, 부산 매매지수 비교라고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이 축소식이 20단위로 건너뛰다 보니까 약간 보기가 폭도 좁고 하기 때문에 단위를 10으로 늘려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정을 하고 우클릭을 하면은 축소식이라고 보이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요. 오른쪽에 이제 축소식을 지정할 수 있는 편집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최대값을 140으로 조금 낮추고 기본 단위를 아까 20으로 돼 있던 걸 10으로 하면은 이렇게 20, 40, 60씩 건너뛰던 게 10, 20, 30, 40, 50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조금 보기 낫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X축의 데이터 값도 연 단위로 하면은 그 해당 연도에 변동이 얼마가 되는지를 잘 보기 힘드니까 월 단위로 바꿔볼게요. 마찬가지로 축소식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월 단위로 변경하면 되겠죠? 여기서 축소식에서 단위를 기본을 연을 월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확장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커지고 월 단위로 나오고 그리고 그래프도 이렇게 너무 작으면은 폭이 좁았던 게 조금 폭이 넓어지면서 전국하고 서울하고 부산이 어떤 식으로 더 많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 편차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 전국 지수 대비해 가지고 서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조금 부진했다가 2018년 이후부터 전국 평균치와 부산 평균치를 이제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2008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2009년, 2011년 이 3년 사이에 많이 올랐고 한동안 이제 횡보를 하다가 2020년부터 또 한번 오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이렇게 각 지역별로 매매 지수가 어떻게 변경돼요? 그 매매가의 변동 폭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을 놓고 분류를 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엔 전세 지수를 비교를 해볼게요. 전세 지수는 5대 광역시 평균과 수도권과 세종 세 가지로 놓고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세 거래 지수의 전세 지수의 숫자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2008년 4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갖다 붙여 넣은 겁니다. 여기 이제 월까지 붙었고요. 삽입에 꺾은선 그래프를 이제 들어가면은 아까 해봤으니까 다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기본 데이터가 나오는 거에서 텍스트로 제목을 바꿨고요. 그래프 크게 확장을 했고 그다음에 축소식에서 기본 데이터를 20에서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X축의 단위도 연에서 월로 바꿀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과정은 이제 실습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엑셀을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2013년 10월까지 변동이 없는 이유는 세종의 첫마을이 이 이후에 입주를 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수도권 모대광역시의 전세 지수를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제 수도권이 나중에 오르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계속 전세가 부진하다가 2021년, 2020년 가을 이후부터 전세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 분석을 할 때에는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를 하나만 두고 그리고 변수 외에 다른 요인은 모두 같게 만들어서 눈으로 보기 쉽도록 비교 대상은 4개 이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게 그래프가 딱 3개씩이었기 때문에 3개가 달리 움직이는 것이 꺾은 선 그래프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눈으로 잘 보였죠.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에 매매 전세 지수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지역 내에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매매가 어느 시기엔 더 많이 올랐고 전세가 어느 시기에 더 많이 올랐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역을 같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매는 서울로 나는데 전세를 부산으로 놓으면은 비교가 되지 않겠죠. 이게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비교하고자 하는 변수를 하나만 두고,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 매매냐 전세냐 이 변수를 하나만 두고 변수 외에 다른 요인, 지역을 모두 같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를 단순하게 놓고 비교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그래프는 월간 시계열에 나오는 매매 지수를 뽑아 본 건데, 이렇게 보면은 전세 지수와 매매 지수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파트와 전체 주택 경우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빨간색의 전세 지수가 밑으로 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마 2019년에 임의의 시점을 100으로 놓고 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세 지수의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전세 지수가 다른 시점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처음 집계가 됐던 1986년 1월의 지수를 전부 똑같이 100으로 놓고 100분위 환산을 해보면은 전세 지수가 훨씬 많이 올라갔죠. 이건 우리나라가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형 경제로 되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서 전월세 수익률이 같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의 절대값이 매매가 대비 점프업을 하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태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단순 지수를 가지고 와서 100분위로 변하는 형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의 매매와 전세 지수를 원데이터를 이렇게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2008년 4월 7일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2008년 4월 7일을 기준에 100%로 놓고 이후의 매매 지수들을 100으로 환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008년 4월 17일 매매 지수 81.1이죠. 81.0836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숫자를 분모로 두고 이후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자로 두는 겁니다. 말인즉슨 81.0836 요걸 08년 4월 7일 지수를 고정값이죠. 요거를 분모로 두고 이후에 주간별 지수를 분자로 두는 겁니다. 요거는 변동이 되겠죠. 그 수식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4월 14일의 지수는 81.1분의
B5가 되겠죠. 81.1분의 B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식은 이렇게 넣고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는 57.6이 08년 4월 7일에 지수기 때문에 57.6을 고정으로 두고 주간별 지수를 계속 변동으로 넣는 겁니다. 그 수식이에요. 이거를 분모로 두고 분자를 변수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열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밑에까지 전부 수식을 갖다 붙여놔야겠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를 놓으면 전체 지정이 되거든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키를 넣으면 전체 지정은. 요 다음에 수식을 갖다 붙여놓는 겁니다. 컨트롤 D를 하면은 첫 번째 열에 수식이 다 갖다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 1.25, 100%죠. 그럼 다 100%, 100%, 101%, 102%, 또 101%, 뭐 10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붙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요 값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삽입 탭에 삽입에 2차원 꺾어선형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 축소식은 제가 변경을 했고 그래프를 키우고 텍스트를 서울 매매 전세지수 비교를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전세가 많이 올라간 추이를 볼 수가 있겠죠. 매매는 이렇게 기다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도권 강세의 이제 암흑기 2009년 말부터 2015년까지 매매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후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반대로 전세가는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2008년 한 하반기 정도 돼가지고 서울과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전세 지수가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하는데 매매가는 서울이 오르다가 이제 경기도 외곽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이 추세로 이렇게 가면서 2020년이 들어가가지고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 같이 오르기 시작했죠. 작년도 임대차 3법 실행 이후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던 내용을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월간 시계열에서 전세가율이 있죠. 월간 시계열에 서울 전세가율만 따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추세를 아까 봤었던 추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09년부터 한 2014년, 15년 정도까지 매매가는 횡보했는데 전세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 전세가가 횡보했으나 매매가가 올라갔던 시기에는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실행된 이후에는 매매가 전세가가 같이 올라갈 때에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앞에 우리가 분석했던 그래프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십니까? 면적별 매매 지수에 대해서 볼게요. 여기 그 중간쯤에 시트에 나와 있죠? 매매 지수를 아파트 면적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형, 중대형, 중형, 중세형, 소형에 대해서 전국, 서울, 강북, 강남 그리고 또 지역별로 이렇게 시트가 나와 있죠. 전세가격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매매가격 지수를 전국과 서울, 6대 광역시, 지방 요 네 가지
네 가지 지방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꺾은 선 그래프가 선이 4개가 나오게 되겠죠. 면적별 매매지수. 이거는 서울인데요. 아까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제 하셨죠? 지정을 해놓고 갖다 붙여 넣어서 삽입에 꺾은 선 그래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축소식을 이제 변경하고 하면은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은 이렇게 서울 면적별 매매지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를 놓고 한번 볼까요? 위쪽에 가장 많이 오른 하늘색이 소형이네요. 그리고 가장 적게 오른 게 대형이죠. 이 말인즉슨 서울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적게 오르고 소형이 많이 오른 게죠. 근데 과거에는 보세요. 과거에는 대형이 비쌌어요. 지금은 시장이 소형으로 갔죠. 서울 시장에서는 수요가 크게 대형에서 소형으로 갔다라는 게 이 그래프에서 보이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달라요. 전국을 이렇게 보면요. 전국 데이터는 보세요. 과거에도 대형이 위로 가 있고 지금은 중대형이 위로 가 있네요. 대형이 이렇게 가다가 지금 대형이 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데이터로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중대형과 대형이 아직도 대세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면적별 수요층이 조금 다른 거죠. 서울은 소형 위주의 수요, 전국은 대형 위주의 수요다 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겠죠. 매수 매도 지수예요. 매도자 많은, 매수자 많은, 매수 우위 지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각각의 의미는 여기 써 있는 텍스트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매도자가 더 많은지 매수자가 많은지, 그러니까 매도자 많음이 수위가 많으면은 매도세가 강하다. 매수자가 많다는 게 숫자가 강하면은 매수세가 많다. 매수 우위 지수는 아무래도 매수 우위 지수가 크면 클수록 강세인 거를 나타내게 되겠죠.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매도자 많음, 매수자 많음을 꺾은 선 그래프로,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는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매수자 많음이 조금 높고 매도자 많음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 그래프가 높으면은 집값이 강세일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삽입에 이거는 꺾은 선 그래프가 아니라 콤보 차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창에 사용되지 않은 콤보 차트 만들기를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매도자 많음, 매수자 많으면 꺾은 선 그래프죠. 그래서 지정을 꺾은 선으로 해주는 겁니다. 꺾은 선은 요거를 클릭하면 나오는 요 창에서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기본형 그래프를 클릭하시면 돼요. 누적 세로 막대형 이걸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형태의 콤보 차트 두 가지의 그래프가 모두 나오는 형태로 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거를 볼까요? 매매거래 지수 나와 있죠? 활발함, 한산함, 매매거래 지수. 여기도 매매거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집값이 강세인 장을 나타내겠죠? 활발함은 매수세가 활발하다. 한산함은 매수세가 한산하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거래 지수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세 수급 동향 이런 게 있죠. 매매 수급 동향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니까 거시 데이터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의 좀 유명한 네임드 전문가들도 이런 KB 리브 부동산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주간별, 월간별 시장 동향 브리핑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어디서
자기만 아는 데이터가 있지 않은 거예요. KB 데이터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매매 전세 증감이나 지수 분석을 그 그래프로 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정보가 생산자가 돼서 어떤 누군가의 그 시황 브리핑에 뭐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전문가는 뭐 수도권하고 부산 경남만 비교했다.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 안에서도 강북과 강남을 비교하고 싶다. 또는 수원과 안양을 비교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를 KB 이 시트에서 뽑아가지고 내가 직접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좀 더 능동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런 그 능동적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